국민 간식이 국민을 버렸습니다. 투게더, 메로나, 바나나맛 우유를 만든 빙그레가 전 직원 희망퇴직을 시작했습니다. 팀장급은 15개월치 급여를 받고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은행은 60개월을 주는데 말이죠. 매출은 1조 원이 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014년 중국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대박났던 그 회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빙그레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빙그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리온, 롯데제과, SPC 삼립까지 한국 식품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빙그레가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희망퇴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입니다. 대상은 혜태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전 직원입니다. 팀장급부터 일반 직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면 팀장급은 1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학자금 및 건강검진 비용을 받습니다. 팀원급은 12개월치 급여와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은행권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신한은행은 최대 60개월을 줍니다. 우리은행은 50개월, KB국민은행은 40개월에서 50개월을 지급합니다. 빙그레는 그 4분의 1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은행은 고임금, 고수익 구조입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깝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를 넘습니다. 반면 식품업은 저마진 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에서 8% 수준입니다. 빙그레가 15개월을 주는 것도 사실 이익의 10%를 날리는 셈입니다. 업종 특성상 후한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빙그레를 여전히 잘 나가는 회사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중국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으로 핫템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매출이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빙그레는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언론도 K푸드의 성공 사례로 빙그레를 조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빙그레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대박 신화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빙그레의 실적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빙그레의 실적을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 197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99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폭락했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재료 가격 폭등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유 가격은 2022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설탕은 국제 원당 가격이 30% 급등했습니다. 파뮤는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빙그레 제품의 핵심 원재료가 모두 올랐습니다. 메로나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지난 2년 사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메로나 하나가 1,500원을 넘으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나 온라인 수입 제품으로 눈을 돌립니다. 두 번째 압박은 인건비 급등입니다.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14.8% 상승했습니다. 생산직 비중이 높은 식품업은 타격이 큽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혜태 아이스크림 합병으로 인력이 중복되었습니다. 본사 관리직이 2배로 늘어나면서 관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 상실입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100%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당 이익률이 계속 하락합니다. 매출은 물량을 더 많이 팔아서 채웠지만 실제로 남는 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출 2.2% 증가, 영업이익 24% 감소라는 역설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빙그레는 왜 이 시점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합병한 걸까요? 빙그레는 2024년 혜태 아이스크림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빙그레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빙그레는 빙과 시장 1위입니다. 혜태는 3위입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합니다.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롯데제과나 혜태제과를 압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설비 통합으로 원가 절감입니다. 중복된 공장을 정리하고 효율을 높이려 했습니다. 빙그레 공장과 혜태 공장을 하나로 합치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망 중복 제거입니다. 같은 편의점에 두 회사 영업사원이 따로 가는 비효율을 없애려 했습니다. 영업 인력을 줄이고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투게더와 브라보폰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합병 비용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인수대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통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장을 재배치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시간과 돈이 듭니다. 인력 중복 문제도 생겼습니다. 본사 관리직이 2배가 되었습니다. 회계팀, 인사팀, 마케팅팀이 중복됩니다. 결국 희망퇴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혜태 브랜드의 가치도 하락 중입니다. 브라보콘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보다 통합 비용이 먼저 나갔습니다. 빙그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합병에 따른 인력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럽습니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5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우연일까요? 게다가 빙그레가 처한 위기는 합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빙그레 바나나마두유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한국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으로 핫템이 되었습니다. 중국 매출이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빙그레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언론은 K푸드의 성공 사례로 빙그레를 조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빙그레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한령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한령은 한류 제한령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과 컨텐츠를 제재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뿐만 아니라 식품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빙그레 중국 매출이 90% 급감했습니다. 300억 원이 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빙그레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중국 법인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한한령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빙그레는 중국 사업을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 빙그레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한 규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동남아는 시장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게다가 현지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외 매출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빙그레를 중국에서 대박난 회사로 기억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빙그레는 7년째 해외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중국 신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 가보셨나요? 냉동 코너를 열어보세요. 빙그레 제품 옆에 편의점 자체 브랜드 제품들이 빼곡합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모두 자체 냉동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빙그레 제품은 평균 1,500원입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는 900원에서 1,000원 수준입니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있습니다. 쿠팡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수입 냉동 간식들입니다. 터키, 태국, 베트남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6개에 5,000원, 12개에 9,000원 같은 가격입니다. 개당 750원에서 800원입니다.
빙그레 제품의 절반 가격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일반 소비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 제품은 왜 이렇게 쌀까요?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빙그레 제품은 제조사가 만들고 유통사가 팝니다. 중간에 유통 마진이 붙습니다. 반면 편의점 자체 브랜드는 제조와 유통이 하나입니다.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편의점이 직접 제조사에 주문해서 자기 브랜드로 팝니다. 게다가 마진율은 2배입니다. 빙그레 제품을 팔면 편의점은 20% 남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팔면 40% 남습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냉동고 진열대 배치를 보세요. 자체 브랜드가 눈높이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손님이 제일 먼저 보는 위치입니다. 빙그레 제품은 아래쪽으로 밀려납니다. 허리를 굽혀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소비자 선택도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성비 소비가 대세입니다. MZ세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빙그레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 타겟 제품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의 주력 상품이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빙그레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식품업계 전체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리온을 보겠습니다. 초코파이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50% 감소했습니다. 중국 사업 부진이 주요 원인입니다. 빙그레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현지 브랜드에 밀리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어떨까요? 2022년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3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펩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코카콜라와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칙촉도 정체되었습니다. 한때 대박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면세점 사업도 축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SPC 삼립도 위기입니다. 파리바게트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수수료가 매출의 15%에서 20%입니다. 임대료 상승도 압박 요인입니다. 상권 좋은 곳은 임대료가 매년 오릅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노조 문제로 한동안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농심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라면 해외 수출이 호조입니다.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 K푸드 열풍을 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농심도 정체 상태입니다. 라면 소비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4가지 공통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 대란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25%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식용유는 35% 상승했습니다. 포장재도 20% 올랐습니다. 둘째, 내수 절벽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대용량 제품이 외면받습니다. MZ세대는 가성비 소비를 선호합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 타겟 제품이 몰락합니다. 셋째, 유통구조 변화입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가 시장을 잠식합니다. 마진율이 2배라 적극 밀어줍니다. 대형마트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이 계속 줄어듭니다. 넷째, 해외 의존도 증가의 역설입니다.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한한령과 반중정서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K푸드 열풍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오리온, 롯데제과, SPC 모두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다시 희망퇴직 조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행은 최대 60개월을 줍니다. 빙그레는 15개월을 줍니다. 4배 차이입니다. 빙그레가 인색한 걸까요? 아닙니다. 업종 특성의 차이입니다. 은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은 고임금 산업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신한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 원입니다. 고수익 구조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를 넘습니다. 신한은행 순이익은 연간 4조 원 수준입니다. 순이익도 조단입니다. 60개월 퇴직금을 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 100명에게 60개월을 줘도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식품업은 저마진 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에서 8%입니다. 원재료 비용이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우유, 설탕, 팜유 같은 원재료 값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도 20%입니다. 공장 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판매 관리비까지 빼면 순이익은 더 적습니다. 게다가 계절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빙과는 여름에만 팔립니다. 겨울에는 매출이 급감합니다. 4분기 실적은 항상 나쁩니다. 눈 오고 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연간 이익의 대부분을 2, 3분기에 법니다. 여름 두세 달이 1년을 먹여 살립니다. 빙그레가 15개월을 주는 것도 이익의 10%를 날리는 셈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9,922억 원입니다. 희망퇴직 비용이 약 1,000억 원 추정됩니다. 이익의 10%입니다. 은행처럼 60개월을 주려면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익의 4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익의 40%를 퇴직금으로 주면 회사가 망합니다. 배당도 못 주고 투자도 못 합니다. 업종 특성상 후한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과 식품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업계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희망퇴직만으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희망퇴직은 증상치료일 뿐입니다. 인건비를 줄여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빙그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혁신입니다. 건강, 프리미엄, 소용량 트렌드에 맞춰야 합니다. MZ세대는 설탕 적고 단백질 많은 제품을 원합니다. 제로슈가, 고단백 아이스크림이 대세입니다. 1인 가구는 소용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12개들이 대용량보다 2개들이 소용량이 더 잘 팔립니다. 프리미엄 시장도 공략해야 합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와 가격 경쟁하면 답이 없습니다. 900원 자체 브랜드와 싸우려면 빙그레도 800원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3,000원짜리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겐다즈나 베스킨라빈스처럼 말이죠. 둘째, 유통 다변화입니다. 편의점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지금은 매출의 70%가 편의점에서 나옵니다. 편의점이 자체 브랜드를 밀면 빙그레는 속수무책입니다. 온라인 직접 판매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유통 마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빙그레 공식 쇼핑몰에서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셋째, 해외 재도전입니다. 중국은 실패했지만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부자 나라입니다. 미국 시장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80년대, 90년대 향수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추악파리로는 제품이 안 팔립니다. 투게더 광고에 옛날 영상 넣는다고 안 삽니다. 2025년 소비자는 가성비를 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낮습니다. 빙그레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삽니다. 메로나가 아무리 국민 아이스크림이어도 900원짜리가 있으면 그걸 삽니다. 바나나맛 우유가 아무리 추억의 맛이어도 편의점 우유가 500원 싸면 그걸 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희망퇴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국민 간식도 국민이 버리면 끝입니다. 빙그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건 빙그레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빙그레 희망퇴직과 한국식품업계의 위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